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로고들 그냥 예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기업들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어떤 건 역사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있고, 어떤 건 당신도 모르게 뇌리에 각인되도록 설계된 심리적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로고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알파로메오부터 보시죠. 1910년 밀라노에서 탄생한 이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는 두 개의 상징으로 나뉘는데, 왼쪽은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입니다. 이건 4세기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와 연결되는 동시에 십자군 전쟁 당시 밀라노 병사들이 착용했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오른쪽은 더 흥미로운데요. 사람을 삼키고 있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비스콘티 가문의 문장에서 따온 건데, 한때 밀라노를 지배했던 강력한 귀족 가문이었거든요.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이 적을 집어삼키는 힘을 상징한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뱀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재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죠. 알파로메오는 후자를 지지하면서 재탄생의 의미로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이 뱀 문양 자체는 11세기경 대주교 아르놀도 2세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밀라노로 가져온 청동 뱀 조각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알파로메오 직원 중 한 명이 밀라노의 스포르체스코 성문에서 이 비쇼네를 보고 영감을 받아 로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밀라노 뿌리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아디다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949년 독일에서 아돌프 다슬러가 형제와 결별한 뒤 세운 브랜드입니다. 형제인 루돌프는 나중에 퓨마를 만들었고요. 아디다스라는 이름은 아디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 유명한 세 줄 문에는 원래 기능성 보강제로 다슬러 형제가 분열하기 전 만든 러닝화에 처음 사용됐죠. 두 형제 모두 1933년에 나치당에 가입했고, 아돌프 다슬러는 히틀러 유겐트에서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들의 회사는 독일군을 위한 신발을 생산했고, 나중에는 대전차 무기 제조로 전환했죠. 아디다스를 설립한 뒤 다슬러는 1952년 핀란드 브랜드 카후 스포츠로부터 세 줄 무늬 상표권을 약 1,800달러와 위스키 2병에 샀습니다. 이 줄무늬는 브랜드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다슬러는 아디다스를 세 줄 회사라고 불렀거든요. 1972년에는 트레포일 로고가 등장했는데, 새 줄무늬를 나뭇잎 모양으로 배치한 거죠. 지금은 주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에서 쓰입니다. 현재 로고인 계단식으로 배열된 줄무늬가 삼각형을 이루는 디자인은 산을 상징하는데, 운동선수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도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마존 로고로 넘어가죠. 2000년에 출시된 현재 로고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아래의 화살표는 미소를 나타내면서 고객 만족을 전달하죠. 동시에 이 화살표는 A에서 G까지 연결되는데, 아마존이 A부터 G까지 모든 걸 판다는 신호입니다. 원스톱 쇼핑의 목표를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아우디는 4개의 연결된 고리가 특징인데, 이건 1932년 4개의 독일 자동차 회사가 합병한 걸 상징합니다. 아우디, DKW, 호르히, 반더러가 아우토 우니온으로 합쳐진 거죠. 각 고리는 창립 브랜드 하나씩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디어는 반더러의 판매이사였던 클라우스 폰 오르텐이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베를린이 1936년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던 시기에 성공을 상징하는 로고를 원했던 겁니다. 디자인이 올림픽님과 비슷해서 1995년 올림픽위원회가 아우디를 상표 혼동으로 고소했지만 패소했죠. 아우디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우구스트 호르이입니다. 1899년 호르이 회사를 설립했다가 1909년 분쟁으로 떠나 새 회사를 차렸거든요. 법적 이유로 자기 이름을 재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들어라는 뜻의 호르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아우디라고 한 겁니다. BMW 로고에는 세 가지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사각형은 BMW의 본거지인 독일 바이에른주 깃발을 나타내는데, 회사명 자체가 바이에른 모터 베르케를 의미하거든요. 같은 색상의 회전은 프로펠러를 나타낸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건 1910년 항공기 엔진 생산으로 시작한 회사의 기원을 암시하는 거죠. 검은 외곽 원은 BMW의 전신인 라프 모터의 로고에서 물려받은 겁니다. 베스킨라빈스는 31가지 맛으로 유명한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인데요. 로고에는 B와 R 글자 사이에 분홍색 숫자 31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한 달에 각 날마다 하나씩 31가지 맛을 제공한다는 브랜드의 원래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거죠. 시스코는 1984년 설립된 미국 기술 회사로 로고에 두 가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들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타워를 흉내내는데 창업자들이 회사를 등록하러 도시로 차를 몰고 내려가면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시스코라는 이름도 도시 이름에서 따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로고의 선들이 음파를 닮았다고 보면서 회사의 네트워킹과 통신심 사업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코카콜라 로고에는 행복한 우연이 숨어 있습니다. O와 L 사이 공간이 덴마크 국기를 닮았는데 이건 우연이지만 브랜드는 2013년 공항 캠페인에서 이걸 활용했죠. 덴마크를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기념하면서요. 팬들 중 일부는 시에 흐르는 꼬리가 미소처럼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코카콜라의 행복 중심 철학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콘티넨탈은 독일 회사인데 로고에 뭘 파는지 영리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C와 O가 타이어 모양을 형성하는데 타이어 제조에 주력하는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죠. 도미노 피자는 1960년 톰 모나한과 그의 형제가 미시간에 있는 작은 피자 가게 도미닉스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곳을 더 열고 나서 모나한은 통일된 브랜딩을 원했지만 원래 이름을 쓸 수 없었죠. 배달 직원이 도미노스를 제안했고 그게 채택됐습니다. 이름은 원래 도미닉을 암시하는 거고요. 로고는 점이 3개인 도미노 타일을 보여주는데 처음 새 매장을 상징합니다. 모나한은 처음에 새 매장마다 점을 추가할 계획이었지만 체인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아이디어가 폐기됐죠. 지금은 전 세계에 15,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로고는 마지막 글자만 빼고 다 대문자인데 끝에 M만 소문자입니다. 이 특이한 디테일은 1968년 재디자인 때 생긴 건데 당시 회사 사장의 아내가 모두 대문자인 로고가 너무 못생겼다고 느낀 게 계기였죠. 그래픽 디자이너가 소문자 N을 사용해서 가독성과 미학을 높이며 부드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고 테두리가 컵을 닮아서 세븐일레븐의 상징적인 슬러피를 암시한다고 보기도 해요. 브랜드 이름 자체는 1946년 매장의 원래 영업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를 강조하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페덱스는 유명한 미국 배송회사인데 잘 알려진 로고에 항상 뭔가를 숨겨놨습니다. E와 X 사이에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숨겨진 화살표가 있는데 속도와 정확성, 전진하는 움직임을 상징하면서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배송이라는 브랜드 초점을 반영하는 겁니다. 게임 큐브는 닌텐도가 2000년대 초반에 출시한 콘솔인데 영리한 로고가 있었습니다. 큐브 안에 큐브를 보여주는데 외부 모양으로 G를 형성하고 중앙에 네거티브 스페이스로 C를 만들어서 콘솔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허쉬키스는 미국 허쉬 회사가 1907년 처음 생산한 초콜릿인데요. 제품 로고에 숨겨진 요소가 있습니다. K와 I 글자 사이에 허쉬키스 실루엣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 그 상징적인 물방울 모양이죠. 현대는 한국 자동차 생산업체인데 1990년대 로고 재디자인은 양식화된 H를 특징으로 합니다. 회사 이름의 첫 글자인 동시에 고객과 영업사원 사이의 악수를 나타내면서 신뢰와 연결, 고객 만족을 상징하는 거죠. 라코스테의 상징적인 악어 로고는 창업자 르네 라코스테의 별명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 테니스 선수였던 르네는 1920년대 데이비스컵 팀 주장과 내기를 했는데 주장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면 악어 가죽 여행 가방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르네는 이기지 못했지만 내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이 그를 악어라고 별명 지었습니다. 그의 거친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었죠. 이름이 굳어졌고 특히 프랑스 팬들 사이에서요. 라코스테가 1933년 패션 브랜드를 론칭할 때 악어를 로고로 선택해서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개인적이게 만든 겁니다. 투르드 프랑스 로고에는 두 가지 영리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R 글자가 움직이는 사이클리스트 모양이고 인접한 글자들이 자전거 부품을 형성하죠. 앞바퀴 역할을 하는 노란 원은 태양도 나타내는데 경기가 7월 낮 시간대에 열린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리바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 의류회사인데 대부분은 로고를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하단에 박쥐 날개 모양이 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 뒷주머니에 독특한 스티칭과 모양을 은근히 반영하는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인 3개의 뾰족한 별은 회사 창업자 고틀립 다임러가 보낸 엽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집 위치를 별로 표시했던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나중에 1909년 아버지에 대한 헌사로 이 상징을 채택했죠. 별의 3점은 육지와 바다, 공중 모든 형태의 동력화를 지배하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야망을 나타냅니다. 다임러의 원래 비전도 반영하는데 별이 상승하는 미래와 브랜드 및 그 유산의 성공을 상징하는 거죠.
MBC는 미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입니다. 로고는 방송 역사의 핵심 순간과 연결되는데 컬러 텔레비전의 부상기에 도입된 중앙의 6깃털 공작은 흑백 TV 소유자들이 업그레이드하도록 시각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깃털은 컬러 TV의 스펙트럼을 나타냈지만 나중에는 MBC의 6개 핵심 부서와 연결됐습니다. 나이키는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공급업체로 스우시 로고로 유명합니다. 이건 그리스 여신 니케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승리를 상징하죠. 스우시는 속도와 움직임, 에너지도 전달하면서 운동선수의 동작을 흉내냅니다. 로고는 1971년 디자인됐고 비용은 $35였습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 로고는 전설에 따르면 원래 버전이 네킨에 스케치됐다고 하는데 창업자 호지킨슨이 유타의 벤 로몬드 산에서 영감을 받았죠. 청년 시절과 연결된 장소였거든요. 로고 주변의 별고리는 원래 24개였는데 스튜디오와 처음 계약한 24명의 배우와 여배우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1967년 재디자인 이후 왜 별이 22개만 남았는지는 수수께끼죠. 파텍 필립은 유명한 스위스 럭셔리 시계 제조사로 두 창업자인 안토니 파텍과 아드리안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로고는 각 끝에 플레르드리가 있는 그리스 십자가인데 칼라트라바 십자가로 알려져 있죠. 이건 중세 칼라트라바 기사단에서 온 건데 십자군에서 싸운 가톨릭 군사 기사단이었습니다. 창업자 안토니 파텍은 가톨릭 신앙을 반영하고 고향인 폴란드의 가톨릭 통치를 재건하는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 이 상징을 선택했죠. 파텍은 1873년 교황으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고 종종 시계에 십자가 상징을 직접 새겼습니다. 레드불은 상징적인 오스트리아 에너지 드링크인데 약사 찰리 유비디아가 만든 크라팅댕이라는 태국 음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원래 음료는 무엔타이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브랜딩은 노란 태양 앞에서 돌진하는 두 마리의 붉은 황소를 특징으로 했는데 힘과 강인함, 에너지의 상징이었죠. 레드불 공동 창업자 디트리 마테시츠는 시차 적응을 치료하려고 태국에 있을 때 크라팅댕을 발견했고 유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어 서구 시장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서구 버전은 핵심 시각적 정체성을 유지했고 원래 태국 로고를 반영했는데 그래서 레드불 출시 이후 로고가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겁니다. 1908년 설립된 롤렉스는 왕관을 로고로 사용하는데 럭셔리 시계 제조에서 명성과 우수함, 리더십의 상징이죠. 왕관의 5점은 손의 5손가락을 나타내는데 각 시계 뒤에 있는 장인 정신과 인간의 정밀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1960년대 도입된 녹색 배경의 금색 왕관은 부와 스위스 유산을 반영합니다. 토블론은 인기 있는 스위스 삼각형 모양 초콜릿 바입니다. 상징적인 로고는 마터오른 산을 보여주지만 실루엣 안에 곰이 숨어 있는데 토블론이 생산되는 스위스 베른시를 암시하는 거죠. 곰은 베른의 문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른이라는 단어도 로고에 은밀히 박혀 있고요. 토블론이라는 이름은 창업자 테오도르 토블러의 성과 토론, 초콜릿의 주요 재료인 허니 아몬드 누가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의 조합입니다. 2023년 로고 변경으로 일부 생산이 슬로바키아로 이전된 후 스위스 법 때문에 마터호른이 제거됐습니다. 1937년 설립된 유명한 일본 자동차 회사 토요타는 1989년부터 현재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엠블럼은 3개의 겹치는 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T를 형성하는 2개의 내부 타원은 고객과 회사 사이의 신뢰를 상징하고 외부 타원은 토요타를 포용하는 세계화 브랜드의 기술 발전을 나타냅니다. 분리하면 토요타라는 단어의 모든 글자를 로고 형태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유니레버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으로 알려진 영국 회사입니다. 로고는 큰 U인데 25개의 독특한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은 회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서로 다른 측면을 상징하는데 음료의 차입, 아이스크림 콘, 식품의 숟가락, 화장품을 나타내는 병, 샴푸의 머리카락, 위생과 개인관리의 손 같은 거죠. 웬디스는 빨간 머리 마스코트로 알려진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소녀 드레스의 주름 칼라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엄마맘입니다. 이 디테일은 집에서 요리한 식사의 편안함을 암시하도록 의도됐는데 가족 스타일 음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거죠.